행복한 왕자. 옛날 어느 마을 광장 한복판에 화려한 왕자 동상이 우뚝 서 있었어요. 동상은 반짝거리는 황금과 형형색색의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름다운 동상을 보고 행복해했어요. 그래서 동상을 행복한 왕자라고 불렀죠. 찬바람이 휑휑 몰아치는 겨울, 남쪽 나라로 가던 제비 한 마리가 왕자의 어깨에 살포시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그때 행복한 왕자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행복한 왕자님, 왜 그리 슬퍼하시나요? 높은 곳에 서 있으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보여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제비야, 내 부탁 좀 들어주지 않겠니? 왕자는 자신의 칼에 박힌 루비 하나를 가난한 여인에게 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가난한 여인에게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가난해 먹을 것이 없어 두 사람은 쫄쫄 굶어야 했죠. 제비는 왕자의 칼에 박힌 새빨간 루비를 빼 가난한 여인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왕자는 다시 제비를 불렀어요. 글을 써는 저 청년이 보이니? 오늘도 돈이 없어서 따뜻한 수프 한 그릇조차 먹지 못했단다. 내 눈의 에메랄드를 가져다 주겠니? 제비는 왕자의 눈에 박혀있던 에메랄드를 물고 날아가 가난한 청년의 책상 위에 툭 내려놓았어요. 다음 날 아침, 왕자와 제비는 광장에서 계란을 팔고 있는 소녀를 보았어요. 오늘 팔아야 할 계란이 몽땅 깨지고 말다니.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하고 집에 가면 아버지에게 혼이 나고 말 거야. 제비는 행복한 왕자의 마지막 에메랄드를 빼서 훌쩍훌쩍 울고 있던 가엾은 소녀에게 주었어요. 펑펑 눈이 내렸지만 제비는 오들오들 몸을 떨면서도 왕자 곁을 지켰어요. 제비는 행복한 왕자의 몸을 덮고 있던 금을 한 조각 한 조각 떼어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행복한 왕자 동상은 점점 낡고 초라해졌지요. 결국 제비는 숨을 거두고 허름해진 행복한 왕자 동상도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도 왕자의 심장만은 녹지 않았어요. 왕자의 따뜻한 마음만큼은 세상에 영원히 남았답니다.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옛날 어느 왕국에 마음씨 따뜻한 왕과 왕비가 살고 있었어요. 첫눈이 내린 겨울밤, 왕국에는 천사 같은 공주님이 태어났죠. 눈처럼 새하얗고 고운 딸을 백설공주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백설공주가 15이 되던 해에 왕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왕은 어린 백설공주를 위해 새 왕비를 맞아들였어요. 새 왕비는 모두가 놀랄 만큼 아름다웠지만 사실은 사악한 마녀였죠. 왕비에게는 무엇이든 다 아는 마법의 거울이 있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대답해보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지? 왕비의 질문에 거울은 늘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야 물론 제 앞에 계시는 왕비님이시죠.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이 백설공주를 비추더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다름 아닌 백설공주님이라고 대답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왕비는 사냥꾼을 몰래 불러 백설공주를 없애버리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사냥꾼은
어린 공주가 가여워서 머나먼 숲으로 데려간 후 그대로 놓아주었죠. 백설공주는 홀로 숲속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자그마한 집 하나를 발견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식탁 위에는 접시 7개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침대 7개가 나란히 붙어 있었죠. 7 난쟁이가 함께 사는 집인가 봐. 졸음을 참지 못한 백설공주가 난쟁이들의 집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7 난쟁이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공주는 집안일을 도우며 난쟁이들과 함께 살기로 했어요. 한편 왕비는 백설공주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왕비는 직접 공주를 없애기로 굳게 마음을 먹고 새빨갛게 잘 익은 사과에 독을 탔어요. 그리고 사과장수 할머니로 변장해 공주에게 독이 든 사과를 선물로 주었죠. 백설공주는 사과를 한 입 덥석 베어 먹더니 그대로 털썩 쓰러져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어요. 사흘이 지나도 백설공주는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어요. 난쟁이들은 공주를 캄캄한 땅속에 묻을 수 없어 유리로 된 관에 눕혔죠. 어느 날 이웃나라 왕자가 숲속을 지나가다 백설공주를 보았어요. 왕자는 공주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죠. 왕자는 조심스레 몸을 숙여 공주의 이마에 살짝 키스했어요. 그 순간 백설공주가 눈을 반짝 떴어요. 난쟁이들이 기뻐서 소리쳤어요. 만세! 공주님이 살아나셨다! 백설공주도 난쟁이들을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어요. 왕자는 백설공주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두 사람은 백성들의 축복 속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인어공주. 옛날 옛적 깊은 바닷속에 위대한 인어의 왕이 있었어요. 왕은 아름다운 6딸과 함께 궁전에서 살았죠. 6딸 중 막내인 에리얼은 호기심이 많아 혼자서 이곳저곳을 헤엄쳐 돌아다니곤 했어요. 어느 날 바다 위 하늘이 보고 싶어진 에리얼은 바다 위까지 헤엄쳐 가기로 했어요. 바다 밖으로 고개를 쏙 내민 에리얼은 어느 커다란 배에 타고 있던 멋진 왕자를 보게 되었어요. 에리얼은 왕자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죠. 그런데 갑자기 거센 폭풍이 배를 덮쳤어요. 그리고 배에 타고 있던 왕자도 그만 바닷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에리얼은 왕자를 구해 땅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하지만 왕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요. 그날 이후 에리얼은 왕자를 잊을 수 없었어요. 온통 머리에는 왕자 생각뿐이었지요. 하지만 인어의 몸으로는 왕자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리얼은 바다 마녀를 찾아가 마법의 힘을 빌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마녀의 마법으로 에리얼은 2 다리를 얻었지만 아름다운 목소리를 잃고 말았지요. 그와 동시에 에리얼은 왕자와 결혼하지 못하면 물거품이 될 운명에 처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에리얼은 사랑하는 왕자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냥 기쁘기만 했어요. 궁전으로 가던 에리얼은 우연히 왕자를 만나 무도회에 초대되는 행운을 얻었어요. 알고 보니 그 무도회는 며칠 뒤에 열리는 왕자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파티였어요. 에리얼은 물거품이 될까봐 겁이 났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왕자의 결혼식 전날 밤 에리얼의 언니들이 육지로 올라왔어요. 언니들은 에리얼에게 칼을 주며 물거품이 되지 않으려면 왕자를 찔러야 한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날 밤 에리얼은 몰래 왕자의 침실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차마 사랑하는 왕자를 찌를 수는 없었지요. 결국 에리얼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비록 에리얼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순수한 사랑의 마음은 이 세상에 남아 아름답게 빛나고 있답니다. 왕자와 거지. 옛날 어느 평화로운 왕국에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기 왕자님이 태어났어요. 왕은 왕자를 에드워드라 부르기로 했어요. 같은 날 어느 가난한 부부의 집에도 아들이 태어났어요. 부부는 아이에게 탐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죠. 에드워드 왕자는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그는 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만 입었어요. 하지만 탐은 남이 입던 허름한 옷만 입었죠. 그리고 탐은 날마다 길거리에서 구걸을 해야 했어요. 어느 날 탐은 궁전 옆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처음 본 궁전의 화려함에 탐은 그만 넋을 잃고 말았어요. 탐이 궁전 입구에 다가가자 경비병이 그에게 창을 들이댔어요. 경비병은 꾀죄죄한 탐을 보고 고함을 쳤어요. 득고를 하고 감히 궁전에 들어가겠다고? 썩 물러가거라, 이 더러운 꼬마야! 그때 에드워드 왕자가 불쑥 나타났어요.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 것이냐? 왕자 마마께 아뢰옵니다. 거지 소년이 궁전을 보고 싶다고 떼를 쓰길래 혼내주던 중이었습니다. 왕국의 소중한 백성인데 옷차림이 허름하다고 함부로 대하면 되겠느냐? 왕자는 탐을 궁전으로 초대해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도록 해주었어요. 탐이 왕자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자 왕자는 탐에게 딱 하루만 왕자 행세를 해달라고 했어요. 탐은 왕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죠. 옷까지 바꿔 입은 두 사람은 쌍둥이처럼 똑같았어요. 궁전을 빠져나간 왕자는 유유히 거리로 향했어요. 탐의 아버지는 거리에서 왕자를 붙잡아 집으로 끌고 왔어요. 그는 탐을 쏙 닮은 왕자를 아들이라 착각한 거예요. 탐의 아버지는 매일 회초리로 왕자를 때리고 돈을 구해오라고 윽박질렀어요. 탐도 곤란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탐은 신하들에게 자신은 왕자가 아니라고 해명했어요. 신하들은 왕자가 하루 종일 궁전에만 있다 보니 심심해서 장난을 친다고 생각했죠. 한편 광장에서 매를 맞던 왕자는 기사 핸든의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핸든은 자신이 왕자라고 주장하는 소년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는 왕자를 데리고 곧장 궁전으로 향했어요. 그 무렵 탐은 왕의 장례식에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탐은 왕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죠. 다음 날 탐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 왕자와 기사 핸든이 궁전으로 들이닥쳤어요. 당장 멈추거라! 진짜 에드워드 왕자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다! 하지만 아무도 왕자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때 탐이 입을 열었어요. 맞아요. 여기 계신 이분이 진짜 왕자님이에요. 왕자는 품속에서 왕자만 가질 수 있는 황금 도장을 꺼내 모두에게 보여주었어요. 귀족들은 깜짝 놀라 왕자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에드워드 왕자는 당당하게 정식 왕이 되었죠. 왕이 된 에드워드는 정직한 탐에게 벼슬을 주었어요. 용감한 기사 핸든에게도 큰 상을 내렸고요. 지혜로운 에드워드 왕은 충성스러운 두 사람과 함께 행복한 나라를 만들었답니다. 공주와 완두콩. 옛날 한 왕국에 왕자가 살았어요. 왕자는 아름다운 공주님과 결혼해 행복하게 사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하지만 지금껏 마음에 드는 공주는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이었어요. 한 소녀가 성으로 찾아와 다급하게 문을 두들기며 말했어요.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나는 먼 나라의 공주인데 길을 잃고 헤매다 여기까지 왔답니다.
왕자는 어여쁜 소녀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왕자는 곧장 왕비를 찾아가 공주와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했어요. 왕비는 소녀가 진짜 공주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렇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왕비는 소녀가 누울 침대에 완두콩 하나를 툭 올려놓고 하녀들을 불러 그 위에 비단 이불 10장을 겹겹이 쌓게 했어요. 그리고는 산처럼 높이 쌓인 이불 위에 소녀를 재웠죠. 날이 밝자마자 왕비는 소녀를 찾아가 잠자리가 편했는지 물어보았어요. 왕비님의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불 속 작은 돌멩이 때문에 불편해서 이리저리 뒤척이느라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허리도 욱신욱신 아파요. 당신은 진짜 공주군요. 공주님,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왕비의 축복 아래 마침내 왕자는 공주와 결혼식을 올렸어요.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개구리 왕자. 한 왕국에 꽃처럼 화사하고 어여쁜 공주가 있었어요. 왕은 아리따운 공주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공을 선물로 주었어요. 공주는 해님을 닮은 황금공을 통통 던지고 받으며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런데 높게 던져진 공이 깊은 우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공주는 우물 앞에 앉아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조그만 개구리 하나가 불쑥 나타나서 말을 걸었어요. 아름다운 공주님, 울지 마세요. 제가 공을 가져다 드릴게요. 공을 찾아주는 대신 저를 궁전으로 데리고 가주세요. 그리고 공주님이 먹는 밥을 나눠주고 공주님의 침대에 재워주세요. 공주는 꼭 공을 되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덜컥 개구리와 약속을 하고 말았지요. 개구리는 어두컴컴한 우물 속으로 풍덩 뛰어들더니 순식간에 황금공을 건졌어요. 공을 받은 공주는 활짝 웃더니 개구리를 두고 궁전으로 쌩 하고 달려가 버렸어요. 다음 날 저녁, 개구리가 궁전으로 찾아와 창문을 탕탕 두드렸어요. 공주님, 저와 하신 약속을 잊은 건 아니죠? 어서 들여보내주세요. 공주는 두 눈을 꼭 감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왕은 공주를 꾸짖었지요. 공주야, 개구리와 한 약속이라도 꼭 지켜야 한다. 공주는 싫었지만 개구리와 밥을 먹고 봄놀이를 하며 놀아주었어요. 밤이 되자 개구리가 공주의 침대 위로 홀짝 뛰어 올라왔어요. 공주님, 내 뺨에 키스해주세요. 공주는 꾹 참고 개구리에게 입술을 갖다 대었어요. 개구리의 뺨은 차갑고 축축했어요. 나도 더 이상 못 참겠어. 공주는 개구리를 덥석 잡아 침대 밖으로 휙 던져버렸어요. 바로 그때 펑 소리와 함께 멋진 왕자님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나는 사실 개구리가 아니라 이웃나라의 왕자랍니다. 그런데 못된 마녀가 저주를 거는 바람에 개구리가 되고 말았지요. 아름다운 공주님의 키스가 저주를 풀었어요. 공주님,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공주의 두 뺨이 장미처럼 붉어졌어요. 공주는 수줍어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공주와 왕자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옛날 어느 평화로운 왕국에 어여쁜 공주님이 태어났어요.
왕과 왕비는 공주의 탄생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었어요. 왕국을 지키는 4명의 요정도 파티에 참석했지요. 요정들은 저마다 공주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하나씩 주었어요. 첫 번째 요정이 말했어요. 공주님, 제가 공주님께 드릴 선물은 아름다움이랍니다. 두 번째 요정이 다가왔어요. 저는 공주님께 지혜를 선물로 드릴게요. 세 번째 요정이 말했어요. 공주님이 받을 세 번째 선물은 예쁜 마음씨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정이 선물을 주기 위해 요술봉을 살짝 들었을 때 무시무시한 천둥 번개가 치더니 마녀가 등장했어요. 이 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사인 나를 쏙 빼놓고 파티를 열다니. 이왕 온 김에 나도 공주에게 선물을 하나 주도록 하지. 마녀는 공주에게 저주를 걸기 시작했어요. 공주는 16째 생일을 맞는 해 날카로운 물레바늘에 손가락이 찔리게 될 거다. 그리고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되겠지. 마녀는 저주를 퍼붓고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사라져 버렸지요. 왕과 왕비가 두려움에 벌벌 떨자 네 번째 요정이 다가와 말했어요. 마녀의 저주를 막을 수는 없지만 공주님을 지켜드릴 방법이 있어요. 공주님이 물레바늘에 손가락이 찔리더라도 살 수 있게 해드릴게요. 대신 아주 깊은 잠에 빠질 거예요. 그리고 오직 용감한 왕자님의 키스만이 공주님을 깨울 수 있답니다. 왕은 사랑하는 공주를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 물레를 찾아내 모조리 불태우라고 명령했지요. 시간이 흘러 공주님은 16번째 생일을 맞게 되었어요. 공주는 성 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꼬불꼬불한 계단으로 이어져 있는 낡은 탑을 발견했어요. 탑의 방 안에는 할머니가 신기한 물건을 만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물레를 돌려서 실을 뽑고 있지요. 공주님도 해보시겠어요? 물레로 손을 뻗던 공주는 바늘에 찔리고 말았어요. 날카로운 바늘에 찔린 공주는 비명과 함께 쓰러지고 말았어요. 공주는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어 새근새근 숨만 내쉬었죠. 공주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큰 슬픔에 잠겼어요. 공주가 언제 잠에서 깰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요정은 마법을 걸어 왕국의 모든 사람을 공주와 함께 재우기로 마음먹었어요. 눈을 감고 편안하게 주무세요. 마음씨 착한 백성들아, 공주를 구해줄 왕자가 나타날 때까지 꿈나라에서 쉬고 있으렴. 왕도 왕비도 왕국의 백성들도 다들 깊은 잠에 푹 빠져들었어요. 왕국이 잠들자 하늘이 어두컴컴해졌어요. 궁궐 주위에는 가시덤불이 자라나더니 궁궐을 칭칭 둘러쌌지요. 세월이 한참 흐른 뒤 가시덤불을 헤치고 왕자가 나타났어요. 성 안으로 들어온 왕자는 아름다운 공주를 보고는 첫눈에 반했어요. 왕자는 공주의 새빨간 입술에 키스했어요. 그 순간 마녀의 저주가 풀렸어요. 공주가 살며시 눈을 뜨자 왕국의 모든 사람이 길고 깊은 잠에서 깨어났지요. 공주는 용감한 왕자와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린 왕자. 머나먼 우주에 어느 작고 아름다운 별이 있었어요. 별에는 어린 왕자가 혼자 살고 있었지요.
어린 왕자는 작은 별들이 다치지 않게 나무의 어린 싹을 뽑았어요. 화사한 분화구 청소도 어린 왕자의 몫이었지요. 별에는 새빨간 장미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어요. 어린 왕자는 장미를 아끼고 사랑했어요. 어린 왕자와 장미는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장미는 투덜투덜 투정만 부렸어요. 어린 왕자야, 나는 내 소중한 친구잖아. 그런데 왜 날 혼자 내버려둬서 쓸쓸하게 만드니? 미안해. 하지만 나는 매일 해야 할 일들이 많은걸. 장미의 투정에 지친 어린 왕자는 별을 벗어나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어린 왕자는 마지막으로 장미에 물을 주고 유리 덮개를 씌워주었지요. 장미는 어린 왕자와 헤어지게 되어 슬펐지만 울음을 꾹 참고 꿋꿋하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여행을 떠난 어린 왕자는 첫 번째 별에서 이기적인 왕을 만났어요. 왕은 어린 왕자에게 자기 하인이 되어 시중을 들라며 소리쳤어요. 어린 왕자는 왕에게 무척 실망했지요. 두 번째로 찾은 별에는 허풍쟁이가 살고 있었어요. 허풍쟁이는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며 잘난 체를 했어요. 어린 왕자는 처음에는 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지만 금세 지치고 말았어요. 세 번째 별에는 술꾼이 살았어요. 그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자기 자신이 부끄럽다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술꾼은 술을 끊고 싶지만 부끄러움을 참을 수 없어 계속 술을 마신다고 털어놓았지요. 술꾼의 별을 떠난 어린 왕자는 돈만 밝히는 사업가를 만났어요. 그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가로등을 켜고 끄는 일을 했지요. 가로 등지기의 별을 떠난 어린 왕자는 지리학자를 만났어요. 지리학자는 어린 왕자에게 아름다운 별, 지구에 가보라고 했어요. 호기심이 생긴 어린 왕자는 지구로 떠났어요. 지구에 도착한 어린 왕자는 메마른 사막에서 노란 뱀을 만났어요. 뱀은 어린 왕자에게 커다란 정원에 가보라고 알려주었어요. 뱀이 알려준 길을 따라가자 아름다운 정원이 나왔어요. 정원에는 장미꽃이 수천 송이가 피어 있었어요. 어린 왕자는 시무룩해졌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돌보던 장미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장미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여우 한 마리가 꼬리를 살랑대며 다가오더니 말했어요. 내 장미처럼 나도 수많은 여우 중에 하나야. 하지만 너와 내가 친구가 되면 나는 너에게 특별한 여우가 되는 거란다. 그제야 어린 왕자는 별에 두고 온 장미가 정말 특별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장미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꽃이었던 거죠. 어린 왕자는 여우의 말에 귀 기울였어요. 내 삶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눈으로 봐서는 찾을 수 없어. 마음으로 보아야 해. 어린 왕자는 여우와 헤어진 후 사막을 가로질러 걸었어요. 그러다 비행기가 고장난 조종사와 마주쳤지요. 어린 왕자는 조종사에게 양 한 마리를 그려달라고 했어요. 조종사는 양을 그릴 자신이 없어서 어릴 적 그렸던 그림을 대충 그려주었어요. 어린 왕자는 그림을 보더니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그린 거잖아요. 어서 복슬복슬 새하얀 양을 그려주세요. 조종사는 굉장히 기뻤어요. 그전까지는 자신의 그림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자신감을 얻은 조종사는 이번에는 진짜 양을 그려보기로 했어요. 조종사는 정성스럽게 양 그림을 여러 장 그려 어린 왕자에게 보여주었지만 그 중에서 어린 왕자가 원하는 양은 없었어요. 한참을 고민하던 조종사는 양 대신 작은 상자를 그려주었어요. 자, 내가 원하는 양은 이 상자 안에 있어. 그림을 본 어린 왕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기뻐했어요. 목이 마른 어린 왕자와 조종사는 마실 물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거 알아요?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둘은 마침내 우물 하나를 찾았지요. 그 순간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로 돌아갈 때가 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밤하늘의 별을 보며 나를 떠올려 주세요. 어린 왕자는 조종사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 순간 뱀이 불쑥 나타나 덥석 어린 왕자의 발목을 물어버렸어요. 그때 신비한 빛이 어린 왕자의 몸을 감쌌어요. 빛은 어린 왕자를 그의 별로 데려갔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줘.